그런데 우리 그 백야 김좌진 선생은 그 스승인 김복한 선생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연식이 달랐잖아요. 뒤에 태어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김복한 선생이 가지 못한 길을 백야는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청년 김좌진이 궁리하고 또 실천에 옮긴 애국 계몽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절을 이거 청산리 이전에 김좌진 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산리의 김좌진만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김좌진 선생이라고 말을 바꿔서 김좌진 선생은 이미 젊은 나이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애국 계몽 사상의 실천가였다. 항상 실천이군요. 물론 김좌진만 그런 애국 계몽의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우리 역사에 보면 대체로 이제 1906년서부터 1908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애국 계몽 운동이 아주 거세게 펼쳐집니다. 아주 그야말로 파도처럼 경랑을 일으키면서 이 애국 계몽의 운동이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물결쳤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건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개화냐 수구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사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를 잘 좋아해도 될 텐데 우리 할아버지도 너무나 철저해서 그렇게 좋아시키기보다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충돌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답을 내지 못하다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반식민지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통일이 30년 전에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결국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 나라를 살리자. 어떻게 살릴 건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살리자. 진즉에 그 생각을 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만 어쨌든 늦게라도 1906년부터 전국에서 이제 신식 학교를 세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독립의 혼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 늦었죠. 1906년부터 각 지역의 대한자강회를 비롯해서 많은 학회가 조직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 한반도에 약 3,000개의 신식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3,000개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 당시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대개 300개 정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10개 정도의 신식학교가 갑자기 들어섰다. 1906년, 7년, 8년 사이에. 대개는 그것도 8년에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 운동의 흐름 속에 한 복판에 젊은 김좌진이 있었다. 김좌진 선생은 그런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던 거죠. 왜요? 1910년이 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1909년부터는 사실상 이런 애국 계몽 운동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짧았죠. 불과 2, 3년 동안 신식운동을, 신식 교육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쉽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인 거요. 이 운동은 사실은 조금 뿌리는 더 깊게 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채보상운동부터 시작됐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가 일본에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국가가 해결을 못하면 개인과 개인이 손을 잡아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이는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대신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시집 올 때 선물로 받은 폐물을 내놓기도 하고, 금반지를 뽑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맨 아래 계층에서부터 맨 위의 계층에 이르기까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물론 성과는 미약했습니다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각성의 길에 들어갔다. 그 바탕 위에서 결국 애국 계몽 운동이 짧게나마 화려한 꽃을 피웠다.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에 말하자면 한복판에 청년 김좌진이 있었다. 여기 이제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서 찍은 안내 글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애국 계몽의 일환으로서 아까 1906년부터 8년까지 전성기였다고 했는데 1907년에 이미 김좌진은 집에 호명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 안 되죠. 그죠? 20살, 20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의 나이에, 18, 19의 나이에 이미 김좌진은 호명학교를 세워서 사실 자기 자신도 배워보지 못한 신학문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면서 교육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교수님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뭘 아는 게 있어서 남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답변해드리죠. 김좌진도 그렇고 김좌진 선생도 그렇고 이 당시에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남성들은 빠르면 2살, 3살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7, 8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살이라면 적어도 10년, 좀 많으면 15, 16년을 이미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 16년 공부라고 한다면 대학 공부를 이미 마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살, 19살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오늘날 18, 19살짜리 학력이 아니고 당시 수준에서 보면은 30살짜리 학력이다. 그런데 왜 학교를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어려운 한문도 척척 다 읽고 어려운 글귀를 넣어서 논쟁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가지에 여러분이 안내문을 보셔도 참고하셔도 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1916년이 되면은 이미 광복단에 들어가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북로군 정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북로군 정서의 총사령관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뭐 30쯤 됐을 때는 이미 총사령관이다. 그래서 1920년에 청산리 대첩을 거두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보면 몇 가지만,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1905년에 당신의 나이도 지금 아주 젊을 때잖아요. 1905년이면 그때 이제 10대죠. 10대. 15세의 가장이 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1894년에 갑오개혁에서 노예를 해방한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별 구속력이 없어서 많은 집에는 여전히 일제시대까지도 노예가 있었거든요. 일제 초기까지도. 그런데 김좌진 장군은 1905년에 다 풀어줬다.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908년이면 이분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서울과 충청도를 아우르는 기호흥학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호흥학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간행되는 황성신문 있잖아요. 그 신문사의 이사가 되기로 했다. 중요한 간부가 되기로 했다. 재산도 많은 집안이었잖아요. 집안이 좋고 본인이 학식이 있고 의지가 분명하고 아주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20대 초반에는 전국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청산리 전투의 장군만은 아니라 이미 그는 10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13년부터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지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라 그 말이죠. 그때 이미 일제는 김좌진 장군이 장차 독립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벌일 거라 이렇게 혐의를 두고 3년 동안이나 감옥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마 공부는 서너 살 때부터 시작을 한 거지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동네 아이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장으로 당연히 어린이 대장이죠. 골목 대장을 하는데 대장에 깃발이 있거든요. 대장은 그 깃발에다가 뭐라고 썼냐 참 특별합니다. 억강부약. 김좌진 소년의 대장기에는 억강부약이라고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이죠?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붙자는 돕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강포한 세력, 횡포를 부리는 사람을 응징하고 약한 백성을 돕겠다 하는 뜻을 어린 시절에 이미 가졌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찌감치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공부의 내용이 유교잖아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이죠. 교수님 근데 나쁜 양반이 많았잖아요. 물론이죠. 나쁜 양반도 많았지만 그런 김좌진 장군처럼 옳은 생각을 가진 그런 선비들도 아주 많았죠. 어쨌든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그분이 내세웠던 구호가 사실은 평생을 일관하는 그분의 삶의 뭐랄까 표대와도 같았다 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1905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던 노비들을 풀어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도 참 감동입니다. 적어놨죠. 뭐라고 했어요?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앞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대의 가장이 그 전에는 뜻은 있었어도 아직 선친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이 되자마자 노비들을 다 풀어주면서 그들을 인격체로서 대우한 거죠.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야 김좌진 장군은 가장 훌륭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지만 결코 특권의식에 쩔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못된 기득권과는 천리, 만리 차이가 있는 분이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노예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 옛날 생각이고 그것도 틀린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청년 김좌진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김좌진 장군이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비록 남에게 빼앗긴 나라이지만 우리 양반들만의 땅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한국의 남녀노소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터전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가요? 멸사봉고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재산은 결코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